네, 안녕하세요. 아, 상상곡 혹시 결정하셨어요? 이번에 결정하셨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은 원래 이제 결정을 하면 거의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적 자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다른 타 학교에 비해서 이제 좀 결정을 하시면 이제 끝까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간략하게 뭐 상상고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나오실 이제 연사 선생님도 상상고 지금 현재 내신을 수학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저도 이제 상상고 이제 과탐 내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한 3년 정도 이제 대비를 했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나 이런 설명을 잠깐 이제 드리고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어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입결이 어 어느 정도 좀 많이 저조해졌다가 현재 굉장히 많이 살아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어 이제 다른 이제 전국자사들 중에서 이제 상상호가 좀 요즘에 많이 이제 두각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상상고에서 이제 의치대에 해당되는 합격률이 상당히 이제 높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치를 보게 되면 뭐 200명이 가까이 될 정도로 이제 합격률이 이제 높은데 이것은 이제 뭐냐 여러 가지 누적 데이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학교에 이제 여러 번 합격한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이나 아니면 등등에 해당된 학생들이 합격한 거를 모두 이제 총합했을 때 상당히 의대에 대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타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고나 아니면 외대부거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만을 위해서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이제 아주 많지는 않은데 상상고는 의대만을 위해서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의대를 떨어지고 수시에서도 이제 입결이 안 됐을 경우에도 졸업 이후에 아니면 이제 재수를 통해서 의대를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학교 자체가 이제 의대에 대한 그런 이제 방향성이나 아니면 의대에 대한 그런 열망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분위기 안에서 이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쿼리 자체도 이제 재작년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교과 과목에서 이제 원 과목이 이제 6개월로 이제 끝나고 투 과목이 이제 6개월로 끝나는 이제 살인적인 이제 컬인데 실제로 저도 내신 대비하면서 학생들보다 제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리키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 정도면 애들은 진짜 힘들겠죠. 네,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살인적인 커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수시에서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컨텐츠 자체가 조금 좀 부족한 편이에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외대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전문 커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상상고는 이제 고등 내신 커리를 좀 많이 따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2학년 때 그런 커리를 몰아서 이제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는 심화로 학습을 잘하고 있고 애들을 잘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제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상상고가 예전에는 수시에 대한 관심이 좀 아주 크지 않았다면 현재는 이제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입결이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타 학교에 합격하는 그런 이제 확률보다는 상상고가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진로를 잘 설정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상상고의 이제 입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굉장히 발전 방향이 크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선택하신 거가 막상 이제 학생들이 가면은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해드렸고요. 상상고 이제 자소서 문항 자체가 다른 학교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과탐이나 이제 과학이나 이제 수학에 대한 그런 창의 융합적인 그런 이제 컨텐츠 하나랑 이제 독서에 대한 그런 컨텐츠 그리고 인성에 대한 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다른 학교는 이거를 하나 다 몰아가지고 이제 천자 이제 안에서 아니 1500자 안에서 끝내는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상상고 같은 경우는 분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을 분할해서 이제 평가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많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제 균형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자소가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가 우수성을 띠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자소서를 많이 구성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자소서를 이제 임할 때는 본인의 우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성구 자소서에 대한 얘기는 다른 선생님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과학이랑 수학에 대해 창의 융합적인 그런 컨텐츠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위만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성취감을 느낀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화라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 이제 제가 많이 접하고 대입에서도 이제 자유설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냐면 전국자사나 아니면 이제 영재고 과고 애들을 좀 많이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대단한 프로젝트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준비하고 잘 준비해놨지만 설상 이제 자유서에는 뭐라고 많이 쓰냐면 그냥 음악을 열심히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수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서를 쓸 때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냐면 그 컨텐츠가 현재 많이 유행이고 아니 이슈화되고 아니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컨텐츠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그 활동을 얼마나 멋있게 포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멋있게 포장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굉장히 대단한 걸 했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뭐를 활용해서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하는데 이 실험 과정에서 내가 실제로 어떤 것이 굉장히 좀 힘들었기 때문에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어떤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위해서 내가 창의적인 그런 뭔가 생각을 했어. 라는 것을 많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요즘의 자유의 트렌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굉장히 있어 보이는 용어들을 다 짜집기 해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이제는 이제 한물 많이 갔고요. 현재는 이제 뭐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너가 정말 이거를 잘 이해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지 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의 영재고 학생들이 주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의 그런 활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잘 얘기를 못해요. 따라서 기존의 프로젝트랑 아니면 기존의 연구랑 아니면 기존의 학습 방향이랑 내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얼마나 우수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저는 이제 뭐냐면 자유서에 녹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자유서에 대한 쓰는 방향을 조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뭐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난번 설명할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수학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증명을 했다라는 형태의 이제 자유서는 실제로 이제 영재고나 과거 쓰는 애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왜냐하면 그냥 순수하게 과학적인 그런 수학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국자산은 아니면 상상호, 특히나 상상호 같은 경우는 창의 융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랑 수학의 컨텐츠가 좀 융합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생명과학에서 바이러스의 이제 캡시드 구조라고 해서 외부 이제 단백질에 해당되는 것을 일종의 이제 뭐냐면 얘가 얼마나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충격력에 해당되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지를 뭐냐면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그 입체 다형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형태로 분석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를 이제 자유서로 이렇게 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작성 전략에 해당되는 글은요, 그냥 제가 작성한 거예요. 따라서 어느 특정 학생이 우수한 그런 이제 뭔가 작성한 그런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지도한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이제 해당되는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생명과학이랑 아니면 관련된 도서랑 아니면 관련된 수학에 해당되는 컨텐츠에 녹여가지고 얘가 얼마나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녹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등교과를 배우게 되면 늘 배우는 그런 실험입니다. 따라서 영양소를 이제 분해하는 효소에 대한 그런 실험인데 이 실험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성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게 제가 넣어놨거든요. 따라서 구태여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가설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생명과학 툴을 활용했다든지 등등 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우수성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해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밑에 걸 보여드렸냐면 그냥 드립다 좋은 것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우수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수하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그런 컨텐츠를 그냥 가볍게 그냥 이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로 이제 아니면 좀 우수하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성본이 있는데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수학을 이제 엮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상상고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문항의 컨텐츠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야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분야, 두 세트 정도를 이제 만들어서 얘가 1번 문항에 대한 구성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창의 융합적인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 3, 4년 전에 굉장히 이제 연대에서 유행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가 창의 융합적인 인재가 맞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이 한때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일 때 학생 한 명 한 명 질문을 하는 단어이 뭐죠? 그러니까 공통 문항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창의 융합적 인재 뭐냐라고 한다면 창의 융합적 인재라는 거는 인문에 대한 그런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디어 얻어서 얘가 과학이나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과학에 대한 컨텐츠를 구성할 때 도서 선정을 하고요. 이 도서가 실제로 뒤에 있는 도서, 그러니까 인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도록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추천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추천해 준 게 있으면 걔랑 이제 인문과 그리고 이제 수학이랑 과학에 해당된 것을 융합적으로 해서 창의 융합적인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자소서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소서의 현재 중요한 방향이고 앞으로 우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상상고 이제 면접 사례인데요. 과거의 면접에 대한 사례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제가 올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3, 4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5개년도에 해당되는 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수학 단독 질문.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떤 걸 증명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과학에서는 얘가 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단독 질문을 많이 나오거나 했거든요. 게다가 뭐냐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4년 정도에는 이제 출제가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은 나오긴 하지만 그냥 어차피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수학 위주로만 공부해 라고 이렇게 해서 면접 대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면접 문항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죠. 어떤 애들이 충격받았냐면 선생님은 충격 안 받았고요. 학생들이 엄청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상 이제 수학에 대한 걸 열심히 학습하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뭐냐면 막상 도입부는 뭐냐면 전부 다 과학이더라. 그래서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예 수학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융합적인 질문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되는데 보시면은 제가 작년도에 이제 해당되는 창의 융합적인 그런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다 이렇게 올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이 뭐였냐면 얘가 자 달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달이 얘가 상망월이라는 게 이제 뭐 3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다음 상망월이 언제 아니 어느 주기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친구가 놀러 왔는데 얘가 친구가 며칠 날짜에 어느 날짜에 놀러 가고 싶은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 보면은 섬에 가기 위해서 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이렇게 쭉 이렇게 열리는 거 있어요. 조력 에너지 때문에. 따라서 그런 열리는 그런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6월 20일 날 가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몇 시에 아니면 며칠 있다가 가야 되는 게 더 맞아? 뭐 이런 것들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이제 수학과 과학이 좀 따로 놓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는 뭐냐면 수학과 과학이 완전 융합적으로 이제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거를 어디에서 많이 경험했냐? 포스텍 이제 면접에서 진짜 많이 경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스텍 이제 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상상고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애들이 나중에 입시 때 뭐라고 이제 물어보냐면 너 학교 어디 갈래? 그러면 성적이 나쁜 애도 포스텍, 성적이 좋은 애도 포스텍, 성적이 중간 애도 포스텍입니다. 왜냐하면 상상고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포스텍이 약간 이제 상상고의 마지막 이제 뭐죠? 그러니까 보류 정도로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학교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텍 면접에 대한 좀 많이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가면은 포스텍 면접 자체가 정말 수학과 과학을 융합한 이상한 문항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냐면 이제 상상과 좀 닮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항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상상고도 그 문항에 대한 대비 위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면접 커리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과학 위주 이제 커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정은 우선은 이제 도입부가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제 중등과학의 이슈가 되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이제 구성을 좀 했습니다. 따라서 자, 뭐 지진파 삼각 측량에 해당되는 것이라든지 뭐 경사면수 운동이라든지 유전과 확률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해당되는 이제 컨텐츠를 작성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얘가 어떤 컨텐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 선생님과 이제 저 이제 과학 선생님 이제 둘이서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그런 컨텐츠예요. 다시 말하면 이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랑 과학이 엮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가 나왔냐? 작년에는 어 요거 보시면은 작년에는 여기에 있는 어디죠? 제가 못 찾고 있는데 8번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작년에는 이제 8번 문항이 나왔고요. 나머지 문항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고 수학이랑 과학이 엮어서 나오게 된다면 이 문항으로 구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을 이제 얘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얘가 어떤 컨텐츠가 수학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도입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건데 제가 이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실제로 작년에 경험했던 거예요. 뭐냐 학생들한테 과학을 물어봤더니 과학에 대한 거가 1도 모르더라. 고등과학은 좀 알지 모르겠지만 중등과학에 대한 기억은 이미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생한테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이게 중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학생들이 그 지식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깨워줘야 돼요. 따라서 과학에 대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컨텐츠를 다 일깨워주면서 얘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수학생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요령을 이제 하는 형태로 구성을 완전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커리를 만들었고요. 후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저희의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듣는다 하더라도 저희 모의고사는 진짜 양질로 잘 만들고 노력을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과 과학선이 완전히 이제 서로 접목해가지고 모의고사는 진짜 정말 적중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어머님들이 관심 가지고 이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쿼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수학에 대한 이제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수학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 현재 내신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잘 들으시고 이제 많은 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다원교육에서 상상고 창의융합 면접 수학 담당하고 있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안병욱입니다. 네, 방금 이충훈 선생님께서 과학 관련된 내용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뭐 자소서나 이런 쪽보다는 창의융합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리고 이제 지난 기출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과학이랑 수학이 왜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세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상상고 학생들 선배죠. 네, 32기 졸업생이고요. 한 졸업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다원교육에서 상상고 내심 담당하고 있고 뭐 경기고나 다른 연합반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상상고 입시반에서는 창의융합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한번 이제 보시라고 그냥 간단한 정보 작성해 놓은 거고요. 뭐 81년에 개교했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실 여기서 조금 주목해 주실 부분이 학생 수가 좀 많다라는 거죠. 한 학년에 한 360명 정도? 이거는 거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도 한 반에 한 30명씩 12반은 계속 고정이 됐었는데 이게 거의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남학생 8반, 여학생 4반 이런 식으로 남학생들을 조금 많이 뽑는 학교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 과정 같은 경우는 또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첨부만 해놨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이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창의융합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면접실에서 문제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한 번씩 풀어보라고. 그러면 20분 정도를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그 풀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실에 들어가서 인당 한 10분 정도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체로 상상고 면접의 특성이 뭐 학생들이 문제를 20분 동안 풀게 되는데 만약에 틀린 답을 도출해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풀게끔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맞나요? 그게 왜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공격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봐 라는 거지만 그 긴장된 상황에서 사실 조금 이걸 왜 이렇게 나한테 압박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접이 끝나게 되고 뭐 인성 독서 면접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번 작년 한 3년 동안 어떤 기출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좀 변형이 돼 왔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는 조금 더 잘 보이시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21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달력에 대한 문제가 남학생들에게 나왔어요. 뭐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우스력 이런 걸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윤년에 대한 거 계산하는 문제들이 조금 나왔었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해서 저희가 뭐 보통 그 화성학 이런 부분들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의 풀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던 거냐. 결국 모든 두 지문 모두 학생들이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었다. 라고 하면 그냥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지문으로 툭 던져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교육과정에서 이런 주제들을 배웠다라기보다는 이 주제에 녹아 들어가 있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 과학적인 개념을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요. 문제 출제 자체가 그럼 중등이 개념을 녹였을 때 어떤 문제, 어떤 주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서 학생들에게 딱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걸 읽고 이거 내가 배웠던 개념 중에 어떤 거 써먹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 그 20분 안에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분 안에 캐치를 하고 캐치뿐만 아니라 답까지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개념? 수학에선 무슨 개념? 과학에선 무슨 개념? 이게 바로 딱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등 개념에 대한 건 학생들이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학생들한테 출제했던 이 문제는 수학적으로 배수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지문만 이해가 되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제가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해서 이게 물리에서 파동 쪽이랑 조금 연관이 됐었습니다. 물론 아예 물리 개념을 모르더라도 제시문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좀 출제가 됐었어서 학생들이 조금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크게 뭐 어렵게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파동에 대한 이 물리 쪽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었겠죠. 아무래도 그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답을 도출해내는 건 수학이었습니다. 네. 수학 둘 다 결국 남학생, 여학생 모두 수학적인 걸 가지고 최종적인 답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은 저희가 보통 그 60갑자라고 해서 뭐 올해가 무슨 띠다, 뭐 무슨 뭐 올해가 무슨 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얀 호랑이띠 뭐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진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카프띠라는 걸 활용을 해서 뭐 예전에 잉카 문명에서 어떻게 뭐 가축 수를 세거나 이런 거를 표시하는 방법이었다. 이런 걸 제시문에서 쭉 주게 되고요. 문제를 풀어냈어야 되는 거였는데 학생들이 육식갑자라는 거를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자축인묘, 신사오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 카푸띠라는 거에 대해서도 학교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또 생소한 주제를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었고요. 이때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모두 수학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수학이 더 중요하다. 수학의 비중을 많이 둬라. 과학 뭐 나올 수야 있겠지만 과학이 뭐 그렇게까지 비중이 차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작년 남학생 문제에서 이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곽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지구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으면 사실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상망월, 뭐 그 만조랑 간조 이런 걸 해서 바닷길이 언제 열리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으로는 뭔가 풀어낼 수 있겠는데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사기 뭔지 망이 뭔지 달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 풀어내기조차가 힘들었던 거죠, 남학생들이.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런 시험 문제를 딱 받고 나서 당황했던 친구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은 수월하게 풀어냈던 반면 수학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과학적인 지식은 필요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암호 해석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뭐 A, B, C, D, E부터 이렇게 하는 알파벳을 숫자에다 연동을 시켜서 이 함수 계산을 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얻어낸 숫자가 결국 무슨 알파벳이랑 연관이 되냐라는 건데요. 뭐 풀이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 형태로 주기성이나 뭐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시험이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여학생들은 인성 면접에서 조금 더
관점이 이게 갈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창의융합 면접이라는 건 학생들이 쉽게 접해 볼 수 없는 유형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는 거에는 익숙하죠. 수학 문제를 풀어내고 어떤 답을 도출해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한데 이렇게 긴 제시문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제시문을 해석해서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거에 대한 훈련은 그렇게까지 많이 해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게 뭐 올림피아드라고 하더라도 올림피아드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주제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유형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수학적인 개념, 과학적인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을 읽으면 아 이게 뭔지 60갑자가 뭔지 카프띠가 뭔지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중등 개념이랑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게 이 면접에서의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1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수학강 융합 문제는 언제든 출제 가능하다는 게 이제 작년 시험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과학 따로, 수학 따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배운 과학 내용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적용이 될 건지, 내가 이 과학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무슨 수학 개념을 써서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냥 과학은 과학, 수학은 수학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다시피 이게 창의 융합 면접입니다. 이게 수학이랑 과학이 어느 정도 창의적으로 이렇게 융합을 이뤄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과학이 연계가 돼서 출제되는 경우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학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과학이랑 수학을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게 과학 주제지만 이 과학 주제가 어떤 수학이랑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고 학생들은 물론 제가 지원을 했을 때도 그랬고요.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심했어요. 약간 어떤 분위기였었냐? 약 10몇 년 전이겠죠? 그 당시엔 이제 어떤 분위기였었냐? 수학이랑 과학을 둘 다 잘해? 너 그럼 과거 영재고 써. 수학만 잘해? 상산고 써.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면접이 과학이란 내용이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 창의융합이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상산고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암묵적으로 예전에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상산고에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반면에 과학이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동시에 나왔다? 그러면 내가 수학은 조금 약한데 과학이 그래도 좀 괜찮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과학 융합 면접을 잘 풀어내고요. 난 수학은 진짜 잘하는데 과학을 잘 몰라? 근데 그럼 내 실력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특히 아까 지구과학 같은 문제는. 그래서 이 수학이랑 과학의 연결성을 만들어 주고요. 과학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이 되냐? 자주 일단 출제되는 수학적인 개념들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과학적인 개념들을 뽑아내서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매칭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과학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됐을 때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성을 갖게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저랑 이제 과학 쌤이 같이 어떤 커리를 진행하는지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수업을 할 때 수학 수업을 하면서 이 내용이 과학에 이렇게 발전이 돼서 나올 거고 너희가 이걸 배울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여기선 이런 개념들을 잘 배워놔야 된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 선생님께서도 수학에서 이렇게 배웠었지? 이게 이렇게 과학에 적용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런 개념 바로 적용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복습이랑 예습이랑 계속 병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답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OMR에다 답을 체크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풀어낸 풀이 과정을 이 면접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풀이 과정에 의해서 이거를 구해냈는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상고 면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이 틀리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풀이 과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오케이 인지하고 넘어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풀이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했구나. 그 포인트는 맞았네. 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 문항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학생들도 풀어보게 될 텐데 그때도 풀이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약간 대입 논술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대입 논술에서도 이 포인트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제 학생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이죠.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이 풀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 식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런 키포인트 풀이들을 저희가 찝어줄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쪽 풀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쨌든 수학
학생들이 잘 하고요. 과학도 공부하면 금방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념적인 지식을 높여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면접을 잘 풀어갈 수 있게끔 학생들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리큘럼 자체는 아까 이제 이충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과학적인 내용과 수학적인 내용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앞서 뭐 올해 이제 8번 나와서 행성의 궤도가 나왔는데요. 달의 자전, 공전, 뭐 지구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수학에서는 원해방 정식이나 이제 조금 심화된 개념으로 갔을 때는 이제 기하에서 나오는 타운방 정식이랑도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등 개념을 기반으로 먼저 설명을 다 하게 될 거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거랑 연관된 고등과정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물론 몰라도 괜찮지만 알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는 제시문들은 다 모르는 내용이에요. 카프띠, 뭐 달의 자전, 달의 공전, 뭐 그리고 뭐 육식갑자 이런 내용들은 다 어차피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들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접근 자체가 쉬워지는 거죠. 배경 지식 양을 늘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개념을 적용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학습을 좀 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로는 제시문형 문제풀이를 풀어보면서 그리고 창의 유형의 면접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그때 배웠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창의융합 면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학이랑 과학을 어떻게 잘 융합시키느냐, 내가 배웠던 과학 내용이 어떤 수학이랑 연결이 되고 내가 배운 수학이 어떤 과학이랑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저희 이번 다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수업의 가장 큰 목표고요. 그를 통해서 이 면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설명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게끔 그러한 면접 기술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저희 이번에 가장 큰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융합 면접 소개는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면접 뭐 말씀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아마 제가 또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올라와서 상산고가 지금 어떻게 내신을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상산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히 올라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상상고 인성 독서 면접과 그리고 자소서 담당하고 있는 장재 강사입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여기 앞에 자소서 그리고 인성 독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글씨가 많아서 PPT 대신 PDF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을 좀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상상고랑 관련해서 지금 설명회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상상고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드렸다면은 오늘은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자소서 문항이 있고요. 각 자소서에 따라서 이제 써야 하는 게 크게 세 분야가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과 그 다음에 인성 부분, 그 다음에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독서가 있죠. 독서 3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린 그 자료집에 한 4페이지, 5페이지 보시겠어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거 가져가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표절 검사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시면 안 되고요. 일단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주도 학습 예시를 3개를 가져왔습니다. 잘 보시면은 예시 A를 보면 이제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 모든 교과서의 자습서를 샀다. 그리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예,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좀 공부에 흥미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C를 보시면은 C가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중3 때 배운 통계 분석을 적용해서 지금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전국 도서관 통계와 국민 도서 실태 조사
시도별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도서관 책 수와 이용객 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았다. 라고 하면서 학생의 탐구 활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 A와 B 같은 것이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고입에서 자소서에서 써라라고 하면은 주로 자주 쓰는 내용이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자소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터치를 받지 못한 자소서죠. 그런데 이제 자소서는 특히 상상고 같은 경우에서는 서류에서 제출하는 것 중에 가장 변별력이 높은 서류예요. 성적이 다 높아요. 성적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나는 건 자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양질의 자소서를 쓸 수 있어야 아무래도 서류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기가 좋고 그 다음에 면접 최종 통과까지 가기에 아무래도 수월하다. 왜냐하면은요 자소서는 면접의 개별 문항 질문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 많이 풀었어요 라고 쓰여져 있는 자소서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이 들어올까요? 수학을 하루에 몇 개 풀었니? 이런 질문을 해서 학생이 답변하는 것과 지금 그러니까 통계청의 포털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때 학생이 유의했던 점이 있냐? 그 통계와 통계 사이를 비교할 때 상관관계를 알려고 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했는가? 이런 질문이 나와 줬을 때 또 학생이 답하는 것. 이 사이에서는 질적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부터 이 개별 문항에 대한 질문, 면접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양질의 자소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 부분을 볼게요. 5페이지에. 여기도 예를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예시 A를 보면 여기는 제가 한번 쭉 볼게요.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항상 대화를 먼저 시도했다. 생각의 차이가 클수록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었고 조금씩 전체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소리가 모여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활동이고 축구 역시 개인 플레이보다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다. 항상 전체를 배려해야 하고 이것이 모여 보다 나은 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말은 써놨는데 그래서 학생이 뭘 했다는 거지 대화했다는 거 외에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B를 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자로서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했다. 이웃집 식물 상담소를 읽고 상담에는 공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고해보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알게 돼 친구들의 고민을 들었을 때 해결 방안 제시가 아닌 고민의 이유에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상담하였다. 그러자 친구들은 이해를 받았다는 것에 큰 안도감을 표현했고 그것만으로도 안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감이 곧 배려가 되기에 공감에 적극적일 것을 다짐했다. 자, 하나의 활동을 했어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상담을 하는 활동을 했다. 또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상담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 그리고 느낀 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읽은 책과 자기가 한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느낀 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자소서가 나와줘야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뭔가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독서도 보겠습니다. 독서는 예시 둘 다 그닥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비교를 위해서 똑같은 그 패스트라는 소설을 읽은 두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시 A를 보면은 지금 그 약간의 줄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묘사한 소설이다 소개를 하고 그 소설 속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인물이 필요해.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협력의 중요성도 알았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크게 나쁜 독서는 아니에요.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준에서 쓸만한 독서 부분입니다. 그런데 B를 보세요. B를 보시면은 이게 둘 다 상상고인데요. 둘 다 상상고를 썼던 학생 건데요. B를 보면은 B는 지금 한 인물에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나와 있는 한 인물에 집중해서 그 인물의 어떤 변화 지점 같은 것들을 캐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소설을 읽으면은 큰 줄거리보다는 보통은 어떤 부분에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읽은 학생다운 글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어디선가 요약이나 줄거리를 보고서 쓴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사실은. 딱 비교해서 본다면. 그런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읽었구나. 어디서 인상을 크게 받았구나. 거기서부터 어떤 삶의 지혜를 얻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자소서 수업이 말하자면은 질적으로 높은 그 가장 마지막에 나온 예시들, 이런 자소서를 만들어내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총 5회 수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일단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어떤 플롯을 짭니다. 어떤 활동과 연계해서 무엇을 쓰면 좋겠니?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독서에 들어갈 책을 선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 선정을 해야지 학생이 이걸 계속 미루고 있다 보면은 마지막까지 미루는 게 독서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첫 시간에 딱 결정을 어느 정도 해서 그거를 미리부터 좀 읽어놔야 합니다. 독서 안 읽고 읽은 척하면 안 되나요? 문제는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계속 안 읽고 버틴다. 어떻게 해결을 한다. 이게 꼼수가 잘 안 통해요. 상상고는 읽어줘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읽어줘야 합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읽는 거 부담스러워요. 부분만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항상 여기 이 부분 읽다가 다른 책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백과사전식으로 읽기도 해요. 여기 읽다가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거에 대한 관심사로 넘어져서 다른 책의 다른 부분을 읽고,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한 학업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왜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안 하니? 이거는 이제 공자활, 맹자활 할 때 얘기고요. 지금은 그냥 어떤 책을 읽다가 어디서 흥미를 얻었으면 그걸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걸 써주면은 그것도 굉장히 양질의 독서 경험에 대한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 때는 대략적인 플롯을 정하고 이제 문헌을 선정하는 거, 이것이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상상고는 그 이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서 과학, 수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2회차, 3회차 때는 이제 과학을 맡으신 선생님께서 이제 지도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회차와 5회차에서 독서와 인성 영역을 작성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초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학생들한테 일종의 어떻게 써라라고 하나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그 학생별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아요. 막 하루에도 2개씩, 3개씩 주고받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수정해, 여기에 요 내용을 넣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히면은 그냥 와가지고 이제 SOS를 하면 되고요. 선생님 어떡하죠? 이건 그러면 제가 도와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어도 계속 불러다가 어느 정도 썼니? 어떻게 썼니?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적은 일단은 면접에도 학생이 대응할 수 있는가, 이거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쓰려고 그러거든요. 성적 올랐어요. 막 상 받았어요. 되게 쓰고 싶은가 봐요. 근데 쓰면 떨어져요. 그건 쓰지 말라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쓰지 말라 이렇게 진정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얘기를 하면서 면접에서 더 대응을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자소서로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아무래도 서류 면접에서 유일하게 변별력 있는 자소서 좋은 자소서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가끔씩 이제 선생님의 페이스에 잘 못 따라와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차후에 막 1대1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지고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회차에 우리 애가 다 못 쓰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독서 면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창의융합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실을 또 다른 대기실에 갔다가 또 새로운 면접을 하러 들어가는 것이 이제 상상고 면접의 전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10분 준비 시간을 주고 면접 시간은 10분을 주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창의융합 면접 준비가 어렵니 인성독서가 어렵니 그러면 인성독서를 좀 더 어려워해요. 이과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어휘력도 그러니까 글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거미가 있네요. 우이씨. 답변만 볼게요. 답변만. 일단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다 보시긴 좀 힘들고요. 답변을 문제와 답변, 문제 표현과 답변을 볼게요. 문제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두 입장을 비교 요약하시오. 그런데 학생 답변 예시 A 보시면 제시문 가는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시문 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힘에 따라 변화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를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처음 수업하면은 거의 99.9%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제가 물어본 걸 답변을 안 해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 무시했죠. 요약도 결론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면접 준비를 할 때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몇 초 만에 끝나요. 10분 면접인데 몇 초 만에 문제 하나를 답변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변 예시 B를 보면은 제시문 가는 개인의 성품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가에 따르면 인간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기에 이기적인 본성을 억누르고 교화해야 할 규범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가에 의하면 사회적인 갈등은 1차적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교화할 수 있는 규범의 부재나 교화가 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면서 지금 요약을 하면서도 비교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비교도 보여주고 사회적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라고 조건이 딱 걸려 있으니까 사회적 갈등이라는 측면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문제를 읽고 분석하고 어떤 부분들을 결론으로 가져오고 이유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면은요. 만약에 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MMI 할 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의대 가는 학생들은 이제 정시에서도 MMI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메디컬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사실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다 보는 인터뷰입니다. 거의 상상고 인성 독서 부분 면접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상황 위주이긴 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연습하는 데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도 보면은 지금 재심은 가와나 각각의 관점에 입각하여 다와 같은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각 관점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답변 예시 A의 특징은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제시문의 표현은 그냥 반복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제시문의 표현 그대로 똑같이 얘기 반복을 해요. 근데 답변 예시 B 같은 경우는 그걸 풀어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면접에서 잘못하는 게 답변은 논증적으로 충분하지 설명을 못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제시문의 말 표현 그대로 가져와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극복을 하고 또 연습을 통해 가지고 답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수업의 목적이고 하면은 되나요? 됩니다. 그거를 계속 연습시켜요. 그러니까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제 문제를 가져와요. 문제를 가져오면은 이제 문제 읽어보자. 답변을 시켜봐요. 그러면은 학생이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짧게 끝나거나 설명이 미흡하거나 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다른 학생한테 또 물어봐요. 피드백을 한 학생이 받았잖아요. 그 피드백이 어느 정도 보완된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학생별로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면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학생 답변 들어보고 피드백을 바로 줘가면서 답변을 이렇게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요렇게 고쳐라. 거의 리핏해라.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을 리핏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반복해서 우수한 답변을 스스로 가져올 수 있게끔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면접 수업의 이제 목적이자 추후에는 학생들이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2페이지 보시면은 수업의 목적과 방식, 그 다음에 회차별 수업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 수리 과학 쪽에서도 하겠지만 인성 독서 쪽에서도 약 10회차 이후부터는 학생 개별 문항을 뽑아가지고 제가 뽑습니다. 가능한 학생들 서류를 보면서 이런 식의 질문이 개별 문항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몇십 개를 막 뽑아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면접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적으로 나오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윤리 이론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통해서 배경 지식도 얻어가는 것들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앞에 오전 그 앞에서 지금 수학이랑 이건 다 듣고 또 뒤에서 인성 독서까지 이제 듣는 그런 시간표가 짜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성 독서 수업 안내고요. 이제 또 그 내신과 관련해서 수학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